자, 그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과 인터뷰 이어갈 텐데요. 자, 인천구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또 민주당 내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당내 성비 문제로 민주당이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연결을 해서 말씀 나눠보죠.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예, 자, 지방선거 앞두고 많이 바쁘시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유, 네,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 꼭 참석을 해서 같이 자리하고 싶었는데, 예, 오늘 이제 대전을 갔다가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구도 가셨다가 지금 대전에 계시군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오늘 그 대구에서 그 언제까지 지역주의에 기대 우려먹을 작정이냐? 대구는 사골국이 아니다. 그 홍준표 그 대구시장 후보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셨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유, 뭐 이미 모든 국민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어디서도 이제 불러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또 다시 대구로 가신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에 대한 이제 좀 합당한 비판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서재현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연설도 하셨는데 그러면 지역주의를 넘어서 그 서재현 후보가 대구 시민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서재현 후보는 지금 우리 당의 광역단체장 중에 이제 가장 젊은 청년 후보거든요. 예. 근데 그가 그냥 나이가 어린 것만이 뿐만 아니라 예. 이 청년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자질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예.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뛰어나고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예. 그 이제 소문을 듣기로는 이제 이런 후보들이 다 면접을 보잖아요. 그때 이제 서재원 후보가 면접을 보고 나서 면접관 분들이 다 박수를 이제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이 후보로서의 자질이 있으신 분이라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희 소장님도 같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주차가 되고 있고 어제 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이제 시정 연설이었잖아요. 예. 무엇보다 이제 정부가 제출한 그런 추경안 의미를 설명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 그 추경의 의미를 과연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 새 정부가 야당과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예. 굉장히 뭐 당연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도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너무 말뿐만이 아닌 그런 협력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 민주당이랑 이제 국힘 모두 이제 대선 분기 정부 발표에서 이제 소급 적용이 이제 빠져 있는데 예. 그 부분은 둘 다 이제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지점들이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말 그대로 이제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국회에서 같이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양심불량 장관 후보자 비서관들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지 협치 가능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양심불량 장관 후보자 누굽니까? 문제 없는 인선을 말씀드리는 쪽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예.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또 방금 또 한동훈 후보자 또한 강행을 하셨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이제 말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독선을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 정호영 후보자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제 발언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결국에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영 후보를 이제 임명하는 것은 정말 친구 교수를 동원해서 자기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뭐 불법으로 편입학을 해도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인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졌고요. 한동훈 후보 임명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봐도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 예. 이런 식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참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느꼈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시원 공식기강 비서관. 예. 그분은 좀 공포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시민을,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을 한 사람인데, 예. 정말 앞으로 대통령의 뭐 눈밖에 나면은 조금
어떤 시민도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선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예, 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든 협치를 하자라고 대통령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금 한동훈 장관까지 다 임명해서 사실은 이제 남은 것은 정호영 장관 카드 하나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협치의 카드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호영 장관이 후보직에서 사퇴하거나 이 사람의 인선을 물리면 민주당이 협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구도에서? 그 부분은 뭐 제가 혼자 결정을 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한 상황에서 이 정호영 후보자만 남긴 상황에서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죠. 이거는 협치의 뜻을 이미 거스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뭐랄까요?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은 반대 표결을 할 것이다. 민주당은? 뭐 제가 사실 표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지도부에서 논의하기로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방선거도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 정부의 출범 발목 잡기다 이런 역풍 비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협치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물론 당 내에서도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오고 갔습니다만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민주당과의 협치를 그렇게 어제 와서 이야기를 하셔놓고 예.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협치의 의지가 전혀 있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한덕수 후보 총리 인준을 기대를 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다. 이 협치를 하려면 일단 그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좀 만나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까? 뭐 따로 이제 그런 저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뭐 논의된 바는 없고요. 예. 협치는 적어도 이제 쉽게 말해서 적어도 이제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자는 것인데 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안 해보시지 않았나. 입으로만 협치를 하자고 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 영국 사례 들면서 전시 연립 내각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그럼 대통령의 말에 전혀 공감을 못 하신 겁니까? 네, 뭐 저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예, 진 작가님. 그 좀 분명하게 좀 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정호영 이 후보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비서실에도 지금 이시원 씨하고 또 뭐 사내 아이의 성추행할 자유를 시적으로 노래한 분 윤재순 비서관. 이런 분들은 그 민주당에서 분명히 좀 그 낙마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뭐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뭐 인준을 갖다 찬성하겠다 하지만 대신 이런 분들은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어떤 좀 명확한 뭐 그림 같은 걸 좀 그쪽에 제시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제 한덕선 후보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이제 당 내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볼 부분이지만 예. 윤재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시를 보고 너무 경악을 했는데 정말 저는 예. 말문이 막혔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뭐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는데 예. 표현의 자유는 뭐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뭐 다들 시를 읽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예. 이거 뭐 이제 뭐 성추행 가해자의 무례함을 풍자하려는 것이다라는 변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준석 당 대표는 이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과를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근데 오늘 국민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드렸다면 당연히 사과드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입장은 네. 들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위원장님? 그냥 이렇게 사과로 퉁치려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게 이분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 세태를 네. 풍자했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 네. 옛날에 그 유시민 씨가 증거인멸을 뭐 증거 보전이라고 할 때 이럴 때처럼 이게 언어를 왜곡시키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거짓말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사과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임명해달라는 얘기고 이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강력하게 좀 그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당에서도 물론 지금 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윤재선 비서관에 대해서 막 엄청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정부 인선에도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만 최근 이제 민주당 내에 성비 문제가 또 큰 이슈로 등장을 했죠. 이게 지방선거에 또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제 박원주 의원을 당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이 제명을 둘러싼 당의 안팎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일단 성비위라는 말에는 조금 이제 문제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서 예. 성폭력 혹은 이제 성범죄라고 이제 이름을 좀 말하고 싶은데요. 예. 일단 민주당에서 발생한 그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범죄에 대한 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또 이 성비 문제, 이런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교육을 또 실시하고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 왔는데 또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예. 이 제명 이후에 이제 의원직 박탈까지 정말 이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성폭력 행위 그 자체는 물론이고 뭐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도 철저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당내에 접수되어 있는 뭐 최강욱 의원 건을 비롯해서 이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런 성범죄 사건이 선거를 앞두고 터진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거를 왜 지금 터뜨리냐, 이거를 왜 지금 조사를 하냐, 왜 이거를 지금 사과를 하냐라는 비판도 있는 게 맞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 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피해자 보고 참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야말로 2차 가해인 것이거든요. 예. 이제 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은 정말 이번 기회에 쇄신 그리고 혁신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 추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네. 박원주 의원이 이와 관련돼서 본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을 네. 보면 뭐 정확히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 상당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비대위는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시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징계란 판단을 하셨을 텐데 네. 의총의 경우에는 자세한 사항을 듣지 않고 그냥 의총을 결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총 결정 과정은 좀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될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당의 정말 지도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하고 또 조사를 받고 결과 보고를 받고 했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는 조금 지도부를 신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알고 이거를 판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 저희가 그렇게 제명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명백한 증거 그리고 이제 정황 그리고 이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런 지점들이 뭐 누군가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냥 알려진다면 그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가 그동안 너무 많았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지점이었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 의원님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국회 윤리에서 논의가 되면 의원직 박탈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는데 그 위원장님께서는 네. 여러 사안을 보셨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네. 그러면 네. 이게 제명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박지원 위원장님의 그 활약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내고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박 위원장님에게 보내는 그 글들을 봤는데 와, 뭐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당내에서 그걸 말려주는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의원들 중에서 그 강성 지지층들. 제가 화가 나던데. 어떻게 좀 당에서 좀 책임 있는 분들 윤호중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한마디 있으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앵커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저희는 비판을 계속 하고 있어서요. 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가지고 사람들은. 예, 뭐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의원님들은 많이 계시고요. 예. 뭐 이제 익명으로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뭐 모두가 이제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두가 다 이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변화라면 이미 진작에 해결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많은 논쟁 그리고 청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많이 고통스럽긴 합니다만. 아, 고통스러우신 부분도 있습니까? 참 민주당 의원들이 참 비겁해요 보면은. 참 어떻게 한 사람도 없냐. 아이 뭐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나와서 싸워야지. 지금 인터뷰가 뭐 이상한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으로서 예. 제가 이제 당 전체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예. 당 모두가 이제 좀 동의하는 그런 혁신 방안으로 모두 함께 가는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다른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예, 이제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텔레그램 N번방 문제를 파헤치면서 결성한 기자단 추적단 불꽃 활동으로 알려지신 바 있는데 그 서지현 검사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팀장으로 파견됐다가 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제 복귀하도록 조치가 내려지면서 사표를 냈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늘 그 기사를 보고 어제 그 기사를 보고 참 이전부터 서 검사님께서도 이제 그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바라보시면서 예. 걱정을 따로 하시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걱정이 현실이 된 것에 대해서 큰 낙담을 했습니다. 이거를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예. 앞으로 정말 이 검찰 독재, 이 검찰 공화국의 그런 출발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서지현 검사의 어떤 파견 복귀가 어떤 검찰 공화국의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는 파견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른 검사들도 일부 복귀 조치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너무 착착 들어맞지 않나요? 그러기엔. 그러니까 그 시기라면 발령 시기를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서 검사는 이제 SNS에 짐 쌀 시간도 주지 않고 있다. 모욕적인 복귀 통보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위원장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님이 그동안 이제 이 법무부 안에서 어떤 일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셨는지 저도 그 디지털 성범죄 등 TF의 전문위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분의 노고와 노력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식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는 서 검사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서지현 검사님이 안 계시지만 다른 분이 또 이 팀장으로 가서 이 관련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후속 인사를 통해서 다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고 활동도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이 TF는 서지현 검사님이 주축이 돼서 아하. 이렇게 대응 TF를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을 시킨 것인데 예. 이렇게 서지현 검사님이 파견 종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TF 또한 그냥 없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의원직 글쎄요. 근데 이거는 저 혼자 내릴 문제는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다른 뭐 팀장이 임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방선거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등판으로 민주당의 지방선거 운동이 활기를 떴다라는 지적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이제 이재명 후보님과 좀 몇 번 이제 같이 다니고 예. 하다 보면은 이재명 후보님에게 이제 그런 쏟아지는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현장에서. 네,
그런 지점들을 보면서 저도 힘을 많이 얻고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힘을 많이 얻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대선이 끝나고 여러 지지자분들께서 정말 TV를 켜는 것 자체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후보가 등판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지점들이 좀 많이 위안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번 지방선거 지금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등장은 이재명 후보의 등장이지만 비대위가 전략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이 이렇다라고 좀 규정을 하고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이 서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점에서 좀 딱 이거다라는 그림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독재와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런 독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에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번 대선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제 우리 당을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심판보다는 정말 지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재명 등판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이분이 이제 출마하는 데 대해서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출마의 네. 부정적인 견해가 사실 긍정적인 견해를 압도하고 있고 네. 또 그 출마를 하셨고 선언을 하셨지만은 그 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은 또 그 판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재명 지키기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조국 사태의 시즌 2 비슷한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나오는 것이 맞을까 하는 고민은 처음에 들었습니다만 예. 당이 이제 워낙 안 좋은 상황이고 지방선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등장이 이제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렸던 결정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는 아직 지방선거가 뭐 한 2주 가량 남았으니까 예.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박 비대위원장님께서 네. 또 이걸 또 검찰하고 또 경찰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거든요. 착각을 한 게 아니고요. 경찰이 예. 압색한 걸 모르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검찰 독재 영역에 경찰의 편파 수사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 예.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청 성남시청에서 두산건설까지 강제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죠. 선거 전국에는 어떤 파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런 지점들을 좀 국민들께서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이 검찰 독재 시작이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지점인데 예. 이게 그냥 이재명 지키기로만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이 윤석열 정부의 그런 독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 조국 사태 시즌 2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이게 뭐냐면은 수사를 받으면 그냥 자기가 정말 혐의가 없으면 수사받고 털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네. 수사도 못 받게 하려고 뭐 정치적 수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또 경찰 수사권 박탈할 겁니까?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거든요. 네.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재명 후보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특검하자 계속해서 이제 대선 전부터 말씀을 하셨고 예. 수사 받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편파 수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선 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데 6월 1일 지방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초 과반 승리 목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당에서.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민주당에게 쉽지 않은 선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초반부터 인사 파행, 또 이렇게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마냥 어렵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님은 이제 8, 9개의 승리를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8, 9개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뭐 호남, 제주, 충청권, 서울, 강원? 경기 이제 수도권 뭐 이제 강원 이렇게 뭐 이렇게 포함해서 한 7곳 정도는
이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4년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록했던 14대 3이라는 스코어가 역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이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등판을 했는데 그 선거 결과를 두고 책임론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대선 후보로서 또 향후 5년 후까지 그 미래에 상처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정말 어려운 그런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예. 후보께서도 그것들을 다 감수하시고서 정말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을 위해서 당을 쇄신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당을 이제 정말 살리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방선거가 망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네, 저는 좀 패배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떻게든 이기겠다고 싸워야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어떤 책임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뭐 책임론을 마냥 100%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그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추후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